자, 엔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희빈입니다. 자, 최근에 이 엔캠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왔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분 매입 발표하면서 사실상 이게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8월 5일자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공시가 나왔었죠. 자, 정확하게 오늘은 엔캠에 대해서 어떤 이슈로 나의 주식, 나의 엔캠을 중요한 재료 및 이슈 점검을 해야 되고요. 향후 모멘텀에 대해서 탐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과 중요하죠. 차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급소를 찾아서 우리가 분석해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 분석을 통한 목표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구간까지 정확하게 발견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자,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 구축까지 여러분들께 나열을 차근차근 해드릴 예정이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서 스킵해서 보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은 엔캠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완벽하게 파악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 엔캠은요. IRA, AMPC 세제 혜택의 실익, 현금이죠. 현금 조달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LFP, LSS 수요, 바로 2차 전지 수요로에 대한 포지셔닝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구간, 그리고 공장 증설 타이밍과 과동률에 대한 사이의 괴리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접근을 해야 될지, 중국계 고객이 들어가고 공급망에 대한 진입이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간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엔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리튬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해핵이죠. 네, 바로 이 전해핵과 고기능성 첨가제입니다. 바로 용매죠. NMP라고 해요. 자, 이 NMP 자,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요거를 재활용을 한 전해액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한국 기반의 전해액 전문 기업이에요. 이제 국내 생산이 제천, 천안 요렇게 뿐만 아니라 유럽, 북미, 그리고 중국 등 다수의 해외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리는 글로벌 확장을 전략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제품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핵심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이 전해액이죠. 전해액을 소형, 중대형, XEV, ESS용을 포함해서 고기능 첨가제, 바인더 솔루션, EDLC용 전해액 등을 원스톱 개발해서 양산을 해서 현지 공급까지 완벽한 체계를 구축 구간인 거죠. 자체 첨가제 합성을 하는 능력이 강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혹시 엔캠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여기가 엔캠 그 홈페이지예요. 엔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전액 사업, 그리고 여기 나오죠? NMP 재생 사업, 그리고 고객사까지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주주분들께서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렸고요. 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부터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서 큰돈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작년 그리고 올해 2024년과 올해 2025년도의 핵심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2024년도. 네, 바로 이때는 북미 유럽 중심의 생산 거점 확충, 폴란드랑 미국 등으로 되어 있어요. 외형 매출 성장 모멘텀이 기대가 컸었죠. 그런데 2024년도의 일부 분기에서 매출이 흑자 전환해서 반등해서 올라온 사례도 보고가 됐었습니다. 바로 2024년도 2분기 그 매출 성장이 흑자 전환이 되면서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증설을 통해서 수주를 빠르게 늘리는 국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는 공장, 그리고 설비,
공장 설비 증설이랑 글로벌 확장, 특히 이 북미 쪽으로 좀 조지아라든지 유럽, 덩케르크라고 해요. 덩케르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지역입니다. 여기에 따른 고정비, 감가, 금융 비용, 부채죠. 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일부적으로 분기에는 영업 적자가 확대되는 등 재무적인 압박 신호가 나타났어요. 동시에 미국 IRA, AMPC 등 여러 현지 세제 혜택을 확보를 했죠. 그러면서 북미 사업 경쟁력 북미 사업이 이게 경쟁력이 조금 높아진 상태예요. 엔케미. 네, 엔케미. 그래서 현지 세제 혜택을 확보해서 확장, 매출까지 기회로 거머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캠을 놓치고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여러분들께 이 엔캠에 대한 정확한 타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은 무조건 성공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쪽으로 잠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지금 오늘 2025년도 8월 12일이에요. 오늘은 무려 3% 정도 하락하는 모습. 자, 어제 분위기 좋았어요. 그쵸? 자, 121선과 5일선 뭐 이게 전체적인 121선을 제외하고 완벽한 정배열이 만들어지면서 점핑해서 올라갔는데 이거 분봉으로 조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와진 거예요. 갭상승에서 시작이 들어갔다가 언제 프리마켓에서 그리고 나서 바로 매다 꽂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뭐 때문이냐라고 하면 공장 설비 증설과 글로벌 확정, 특히 이 북미 조지아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부채 마진율 실적이랑 재무 압박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드오프가 2025년도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재무 리스크가 커지는데 확장 전략에 대한 회의론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21년도부터 올해 4년 동안이죠. 적자가 기록 중에 있고 중국, 미국, 유럽 등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확대를 하면서 광폭 행보가 실적 부진이랑 재무 악화의 투자 확대에 대한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돈을 쓰면 이제 돈을 2차 전지가 작년에 참 맛있었어요. 그쵸? 맛있게 냠냠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올해 들어와서 많이 좀 떨어지고 관심 밖으로 나가 있는 구간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재생 에너지 쪽으로 뭐 정책까지 같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조금 더 들어오는데 이게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게 태양광, 뭐 원전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고 주가에 대한 힘도 받쳐주지 못하는 구간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했을 때 자, 이 완벽한 헤드 앤 숄더의 차트를 만들었었죠. 작년도에. 작년 1분기, 2분기 그때 1, 2분기 때 정확하게 헤드 앤 숄더를 만든 다음에 이런 그림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지나 했더니 부진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이뤄지면서 이제 뭐 반등의 신호가 왔다. 반등의 신호가 왔습니다. 자, 현재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짚어드리면 엔케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조금 아셔야겠죠? 현재의 대량 생각, 바로 그놈의 글로벌 이 글로벌 캐파를 확대를 시키면서 미국 조지아, 테네시 이쪽이 예정이에요. 유럽, 폴란드, 헝가리, 프랑스, 덩케르크 계획 중에 있고요.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 거점을 확대를 하고요. 조지아 공장은요. 올해 2025년도에 무려 15만 톤이에요. 15만 톤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대규모 빠르게 끌어올리는 중이에요. 이제 북미 전략으로 봤을 때 IRA랑 AMPC라고 해요. 이게 세제 공제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쪽인 거죠. 그래서 조지아 공장이 미국 국내가 아니죠. 정정할게요. 미국 내 세제 혜택을 AMPC랑 IRA 관련해서 세계 공제를 받으면서 세액 공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으면서 북미 고객이 조금 이 공급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좀 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ESS랑
이 부위 수요적인 부분에서 공략에서 좀 중요하고 우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주가가 긍정적이겠죠. 그러면 흑자 전환이 가능할까요? 아직 조금 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솔직히 흑자 전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동안에 해왔던 엔캠의 부채라든지 현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힘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긍정적인 힘이 받쳐주면은 흑자 전환은 힘들겠지만 적자가 조금 마이너스가 약해질 수 있고 흑자 전환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기대감이 플러스 되겠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객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계 고객이 접근을 들어가고 있고, 특히나 LG 엔솔, LG 에너지 솔루션 아시죠? SK온 등 K, 우리 코리아 배터리뿐 아니라 유럽, 중국, 미국 주요 배터리사의 일부 도부에서는요, CATL 관련해서 가능성이 언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에 대한 협의가 들어가면서 M&A 지분 투자 검토가 보도가 나온 상태예요. 중국 남부 공급망 확장하고 관련 인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이고, 엔캠 보이시죠? 본격 진입 보시면은 핵심 밸류, 이거 옆으로 좀 갔네. 이렇게 옆으로 보이게끔 보여드릴게요. 이게 5월 달에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딱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딱 보시면은 5월 달, 그쵸? 여기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다가 횡보해서 우상향으로 바뀌는 부분들이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은요, 명분이 조금 주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는. 네, 어느 정도는 명분이 주어져야지만 기회를 노릴 수가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 계좌 사이즈는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자로서 꼭 봐야 되는 점이 어떤 점이냐라고 보면, 첫 번째, 실적. 네, 그쵸. 리스크. 이 리스크가 우리가 엔캠이 다시 한 번 더 치고 솟아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적 변동성에 대해서 2024년도 작년이죠. 작년 24년도 일부 분기에서 이제 성장 신호가 있었지만 2025년도에 들어와서 영업 적자가 확대된 부분이라서 보고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분기에 영업 손실 확대가 돼서 당기 순이익은 일부 흑자 전환 보도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확인을 해야 되면서 실적 개선으로 해서 연결되는 시점을 관찰 포인트로 둬야 되고요. 그리고 재무, 바로 레버리지죠. 이 레버리지가 얼만큼 위험하냐에 대한 대규모 증설로 인한 차입, 이자, 비용 부담, 바로 현금입니다. 네, 현금에 대해서 비용 부담,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에 대한 저하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들어가고, 확장 전략 등 성공 수요 판단의 회복이 늦어지면 유동성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무 쪽으로 리스크는 당연히 계약으로 수요 공급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은 뭐다? 선반영. 그쵸? 우리는 뭐다? 기대감. 바로 이 점만 노리고 가면 된다라는 거야.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기회가 졌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뭐 리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작년에도 조금 반짝했었어요. 재생에너지. 네, 2차 전지를 재생하는 사업을 오픈했던 게 지금 작년에 IPO주로 들어오고 했던 게 그 바로 DS 단석이잖아요, 여러분. 그 DS 단석이 올라갔다가 쭉 빠졌던 게 아무래도 뒷받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추가적인 계약과 금양도 마찬가지고, 금양 공장 때문에 그렇고, 지금 또 엔캠이 공장 관련해가지고 힘을 좀 집어넣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이제 국내국뿐만 아니라 해외 쪽 글로벌로 한 발짝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큰 가능성. 그리고 여러분들께 쉽게, 일반 개인분들께서 쉽게 놓치기 이미 나온 뉴스인데도 불구하고 포인트를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IRA, AMPC, 그리고 RNMP, 재생이죠, 재생. NMP예요, NMP. 여기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쵸? 자, 여기도 바로 여기 NMP 재생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나와요, 그쵸? LIB 양극재 제조 공정 용매인 NMP를 사용해서
폐기된 거예요. 그쵸? 폐 NMP를 회수해서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여서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기술력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가 들어오는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재생에 대해서 플라스틱, 뭐 폐배터리, 뭐 여러 가지 그 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에 대해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높은 원가를 좀 이렇게 재활용이 필수적이다라고 나올 수 있어요. 물론 매출은 그 나의 원래 재료에 대해서 파는 것보다 적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수요가 높아지고 안전성에 대해서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LFP 바로 ESS죠. 수요에 대한 포지션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 전기차 EV 수요가 모멘텀이 둔화되더라도, 자, 여러분들 한동안 트럼프가 전기차 싫어했죠. 네. 싫어했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전기차 EV 수요 모멘텀이 둔화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왜냐? ESS. 네, 바로 특허 LFP 기반으로 성장을 해서 전해액 수요의 다른 축이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 엔캠의 ESS용 전해액 공급이 확대되는 중요한 성장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점 잡아서 사야겠죠, 여러분.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린 투자자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이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좀 해놓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지금은 오늘은 첫 영상이기 때문에 엔캠에 대해서 과거와 지금 앞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기대감의 관심도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전액 원스톱 글로벌 생산 거점 북미예요. 네, 세제 혜택까지 IRA 확보가 들어가고 ESS 대응 포지션을 잡으면 되는 거고, 리스크 면적으로는 단기적인 실적, 영업 적자입니다. 영업적으로 적자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증설로 인한 부채 부담 글로벌 단기 경쟁이 특히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마진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관없다. 우리는 왜?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은 뭐? 선반영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선반영 들어가기 전에 뭘 본다? 가능성과 기대감, 정확한 타점. 여러분들 오늘은 공부 간단하게 엔캠에 대해서 풀이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은 궁금한 점까지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솔직히 엔캠 이제 올라가서 어라 하루 만에 꺾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그리고 정배열로 들어가고 버젓하게 장기 이평선이 121선을 버티고 있는 거, 얘를 밀어내려야 돼요. 지금 어제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몇 프로입니까? 26%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다 계산하기 쉽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26.28%입니다. 어제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자,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찬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끝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얼른 받아 먹어야 돼요. 네, 그런 부분 정확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짚어서 장희빈이가 우리 월가 히어로. 월가 히어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월가 아시죠? 네, 맞아요. 미국 쪽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이슈를 한 몸에 담을 수 있는 2차 전지 완벽하게 장악해서 여러분들 큰돈 벌 수 있도록 누구보다 발빠르게 정보 전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